법칙은 단순하다.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경제사는 이 규칙을 반복해왔다. 숫자는 달라도 결과는 늘 같았다. 신뢰는 무너지고 화폐는 흔들리며 부는 조용히 이동했다. 그래서 금값의 2배 시점은 단순한 차트의 선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문턱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시점을 위기의 시작으로만 본다.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흔들리고 언론은 불안감을 부추긴다. 하지만 역사 속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혼란 뒤에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기존의 통화 체계가 무너질 때마다 금은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신뢰의 마지막 잔재였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투기의 폭발이 아니라 신뢰가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나 인류의 가장 거대한 경제적 전환의 문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에 다시 서 있다. 로마, 프랑스, 미국을 거쳐 반복된 패턴이 2025년의 금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금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세상이 달라지기 직전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이야기는 로마에서 시작된다. 로마 제국의 경제는 은화 데나리우스 레나리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기원전 211년에 만들어진 이 동전에는 수는이 약 95% 함유되어 있었고 무게는 약 4.5g이었다. 로마 시민들은 이 은화를 신뢰의 상징으로 여겼고 무려 300년 동안 그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권력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쓰고 싶어 한다. 기원 후 60년경 네로 황제 시절 은의 함량은 90%로 떨어졌다. 그 뒤로 85%, 70%, 그리고 200년대에 들어서는 50% 이하로 추락했다. 로마의 국고는 비어가고 황제들은 전쟁과 사치를 이유로 끝없이 화폐를 찍어냈다. 결국 은화는 껍데기만 은으로 덮인 도금 동전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눈치챘다. 돈이 더 이상 진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군인들은 금료를 은화가 아닌 금으로 받기를 요구했고 상인들은 은화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처음엔 빵 한 덩이에 은화 25개면 충분했지만 불과 몇십 년 뒤엔 수천 개가 필요했다. 화폐의 신뢰가 붕괴하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으로 도망쳤다. 금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 되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한탄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 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조차 모른다. 금값이 2배가 되는데 400년이 걸렸지만 그 뒤로 수십 배가 오르는 데는 단 10년이면 충분했다. 로마의 몰락은 은화의 붕괴에서 시작되었고 금의 부활은 그 잿더미 위에서 이루어졌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이미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다. 왕실의 사치,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지원까지 국가의 금고는 텅 비어갔고 세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혁명 정부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교회에서 몰수한 토지를 담보로 종이화폐 아시냐 어사이냐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국민이 믿었다. 교회의 재산이 담보라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한번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다. 불과 6년 만에 450억 리브르가 발행되었고 돈은 넘쳐났다. 처음에는 시장이 활기를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1790년 금 한 입은 15리브르였지만 1795년에는 600리브르로 폭등했다. 불과 5년 만에 화폐 가치는 1,40로 추락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가방 가득 종이돈을 들고 다녔다. 장터에서는 아시냐를 받지 않겠다는 상인들이 속출했고 중산층의 저축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혁명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절망을 남겼다. 거리에는 빵을 달라는 외침이 가득했고
결국 폭력적인 봉기가 일어났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오르던 날, 사람들은 자유보다 생존을 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신호탄은 바로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이었다. 신뢰가 붕괴되면 금은 불타오르고 종이돈은 재가 된다. 프랑스의 교훈은 단 하나였다. 정부는 언제나 돈을 더 찍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 폐허가 된 세계는 새로운 통화 질서를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열린 회의가 바로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 회의였다. 미국은 자신 있게 제안했다. 세계의 기축 통화는 달러로 하되 달러의 가치는 금으로 보증하겠다. 1온스 35달러로 고정하자. 이 제안은 곧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달러는 금과 같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각국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되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미국이 약속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것.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은 악화되었다. 금 보유량보다 달러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자 각국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약속한 만큼의 금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결국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가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고는 빠르게 비어갔다. 위기를 막기 위해 1961년 미국은 8개국과 함께 런던 골드풀을 만들었다. 각국이 금을 합쳐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억지로 유지시키려 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막을 순 없었다. 1968년 결국 이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그리고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 앞에 나와 역사적인 선언을 했다. 오늘부터 미국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였다. 그날 이후 달러는 더 이상 금에 묶이지 않았다. 인류는 금의 시대를 끝내고 신용과 부채로 만들어진 새로운 통화 시대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했다. 단 2년 뒤 금값은 35달러에서 68달러로 2배가 되었고 그 다음엔 100달러, 200달러, 400달러, 800달러로 폭등했다.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 세계는 또 한 번 요동쳤다. 신뢰의 기반이 무너진 자리에서 금은 다시 불타올랐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 금은 더 이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 시장의 수요와 불신이 만든 자유로운 생명체로 변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한번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2년 만에 금값은 2배로 뛰었고 1980년에는 무려 20배를 넘어섰다. 1온스 800달러.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화폐란 믿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다. 2015년 금값은 150달러였고 2020년엔 정확히 2배이니 100달러를 기록했다. 놀랍게도 그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눌러놓은 듯 큰 조정이 반복되었다. 이 100달러 부근은 4번이나 저항선이 되었다. 마치 역사적 경계선처럼 말이다. 그러나 2024년 2월 결국 그 벽은 무너졌다. 금은 이 100달러를 강하게 돌파했고 그 직후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현재 2025년 10월 기준 금은사 200달러 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2배의 법칙을 완성했다. 그리고 시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랠리가 아니다.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반응이다. 인류는 언제나 신뢰가 흔들릴 때 금으로 몰려갔다. 로마가 무너질 때도, 프랑스가 붕괴할 때도,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뢰의 균열은 금의 불길로 이어진다. 오늘의 시장 역시 다르지 않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중앙은행들은 침묵 속에 금을 사들이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 그건 끝이 아니라 폭등의 시작이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금을 사들이고 있었다. 2020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무려 4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금 매입이 이어졌다. 냉전 이후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달러의 지배력이 흔들릴 때 세계의 통화 권력자들이 취한 행동은 오직 하나였다.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려라. 그들은 알고 있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2조 달러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는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채무를 메우기 위해선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고 돈을 찍어내는 순간 화폐 가치는 희석된다. 중앙은행들은 그 단순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은 조용했다. 로마가 무너질 때는 모두가 알았고 프랑스가 붕괴할 땐 거리마다 혼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월가 월스트리트만이 조용히 움직인다. 불과 몇 주 전 JP 모건은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Debasement Trade,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자산 이동 전략. 그들은 분명히 적었다. 지금 개인과 기관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으로 몰리고 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다. 그들조차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자체의 붕괴 전조라는 사실을 역사는 언제나 같은 신호를 보낸다. 정부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앙은행이 화폐를 남발할 때 금은 그 대가로 불타오른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불길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왜 금값이 2배가 되면 언제나 폭등이 이어질까? 이유는 단순하지만 잔혹하다. 인간의 경제는 늘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관통하는 이 불변의 공식은 6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정부는 항상 버는 돈보다 많이 쓴다. 전쟁, 복지, 인프라, 정치적 포퓰리즘 세금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부족한 재정은 결국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둘째, 중앙은행의 개입이 시작된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것을 사들인다. 즉,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겉으로는 시장 안정화라 하지만 실상은 통화량의 폭발적 증가다. 셋째, 화폐의 희석이 일어난다. 은행에 예금이 그대로 있어도 구매력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 즉 인플레이션이다. 돈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각 개인의 돈은 점점 가벼워진다. 넷째, 정부는 시뇨리지 생뇨레라는 이익을 챙긴다. 종이에 잉크를 묻혀 돈을 만드는 비용은 몇 원이지만 발행된 돈의 가치는 5만 원이다. 이 차익은 국민의 고통 위에 쌓인 정부의 이익이다. 다섯째, 부의 편향이 발생한다. 새로 찍힌 돈은 평등하게 퍼지지 않는다. 은행, 대기업, 채권자, 정치권 등 돈의 근원에 가까운 이들이 먼저 자산을 선점한다. 이들은 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을 먼저 사들이며 돈이 일반 시민들에게 도달할 즈음엔 이미 물가는 치솟아 있다. 결과는 하나, 중산층의 붕괴. 여섯째, 신뢰의 붕괴. 국민은 더 이상 화폐를 믿지 않는다. 그때 금은 2배를 넘기며 폭등의 궤도에 진입한다. 엘리트들은 이미 금과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도망치고 대중은 붕괴한 시스템의 잔해 속에 남겨진다. 이 6단계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로마, 프랑스, 미국,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은 이 6번째 단계의 시작이다. 신뢰가 무너지고 금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역사는 냉정하다. 로마의 시민, 프랑스의 상인, 영국의 노동자, 미국의 중산층. 그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화폐는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지만 신뢰는 늘 가장 먼저 무너졌다. 반면 제국의 몰락을 먼저 읽은 사람들은 이미 금과 토지,
실물자산으로 피난을 마쳤다. 지금도 그 패턴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금은 이미 2배를 돌파했고 중앙은행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사들이고 있다. JP 모건조차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언급하며 통화 붕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번 폭등은 단기 랠리가 아니라 시스템 교체의 서막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부채 37조 달러, 매년 2조 달러의 적자, 전 세계의 달러 의존 구조.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자체의 피로와 변곡점이다. 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지켜준다. 로마의 은화가 무너질 때, 프랑스가 종이돈을 남발할 때, 미국이 금태환을 끊었을 때, 언제나 금은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2025년, 금값은 다시 2배를 돌파했다. 이것은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신뢰가 금으로 옮겨가고 세상이 다시 재편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 선택의 순간은 지금이다. 화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신뢰의 금으로 옮겨갈 것인가? 금값이 2배가 되는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시작이다.